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번호 제9-32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3건 32,458 제곱미터 건물 3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9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 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입니다. 본 안건은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관련하여 당초 사업 예정 부지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체 부지를 검토하여 신축 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변경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업 부지는 성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입구 초입으로 대지 면적 4,588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2,99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68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에는 주차대수 23대의 주차장을 배치하고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3층에는 대회의실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23년 토지 매입과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하며 24년 공사 착공,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가칭 평택호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평택호 수변을 활용하여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상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여가활동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평택호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부지 면적 23,771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5,97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349억 원을 투자하여 수상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수상스포츠센터 내에는 스포츠 장비 보관소와 생존 수영 및 응급처치 교육장, 구조장비 활용법을 교육하는 공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총 사업비 중 국도비 297억 원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3년 중앙투자심사, 2024년 실시 설계 및 공사 추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가칭 평택호 어린이 학습관 건립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평택호 관광단지에 선도시설로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등 집경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험형 어린이 학습관을 건립하여 시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부지 면적 21,145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7,62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 472억 원 중 국도비 372억 원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물 내 키즈 카페 등 편의시설과 체험실, 교육실, 전시관 등을 배치하여 자연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와 건축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며 23년 중앙투자심사, 24년 실시 설계 및 공사 추진,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토지 취득 4,400제곱미터, 건물 취득 2,990제곱미터, 사업비 142억 원으로 의결받았으나 신축 부지 변경으로 토지 취득 4,588제곱미터, 건물 취득 2,990제곱미터, 사업비 168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칭 평택호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현덕면 권관리 413의 5번지 1원 9필지에 수상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토지 취득 7,725제곱미터, 건물 취득 5,974제곱미터, 사업비 348억 9천만 원입니다. 가칭 평택호 어린이 학습관 건립 사업은 평택호 관광단지 내 현덕면 권관리 436의 1번지 1원 18필지에 어린이 학습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토지 취득 21,145제곱미터, 건물 취득 7,620제곱미터, 사업비 471억 5,8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변경 및 신규 취득이 필요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살정책 9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처음 했던 부지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26억이 늘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땅값만 늘은 거예요? 여기에는 건물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건물 보상비. 왜 전에 하던 자리보다 여가 날 것 같아서 옮기신 건가요? 지금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부지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네. 이제 일단 이제 건물을 한 동을 져가지고 저희가 그 투자 심사 받기 직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그 공시 가격이 한 2억 정도 늘었고요. 건물 가격이 한 5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 계획되어 있는 부지에 이제 그 인근 부동산에서 한 8필지로 나눠가지고 건축 계획을 이제 좀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계속 분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매입이 어렵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계획인 게 뭐냐면 그 사이로 큰 도로하고 사이로 네. 이제 큰 도로에 접하게 한 6m 폭을 해가지고 도로 형태로만 내주는 걸로, 그리고 저희가 하천 쪽으로 저희 이제 그 계획 부지를 자기들 임의대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부지 형태나 이런 것도 안 맞고 임시성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초 계획돼 있던 맞은편에 지금 이제 주택도 있고 그렇지만 그쪽으로 이제 좀 선정을 했고, 그 동사무소 이제 그 성북동 그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위치를 정하게끔 됐습니다. 아무튼 뭐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서 한 거니까 잘 정해 주셨을 것 같고요. 지금 대지가 몇 평인 거예요? 평수로 하면 1390평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대지는 지금 한 900평 정도 됩니다. 900평? 지금 계획하고 대지는 좀 한 1,500평, 1,300. 1390평 예. 나오는데 1,388평 나왔습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연면적 900평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이에요? 네. 그럼 지하에다가는 저기를 주차장을 하는 건가요? 주차장하고 기본적으로 기계실이 들어갑니다. 전기나 기계실이 지하실로 들어가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하 주차장이 몇 개 들어가요? 25대 현재로는 그 확정된 도면은 아니지만은 지금 계획 중인데 25대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지상으로 4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45대. 네. 거기가 지금 성북동 인구가 늘어가고 있나요? 그냥 정체인가 아니면 어떤 상태예요, 인구가? 지금 이제 인구가 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제 새로 옮기려고 하는 그 위치 뒤쪽으로 네. 성북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계속 그 도시가 팽창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도심지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이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옛날 그 동사무소 기능만 하고 주민 지원 업무나 이런 거는 건물을 그 별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리가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너무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러면 지금 제대로 된 성북동 인구가 몇 명 정도인 거예요?
지금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정확하게. 아니 그러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지으면서 그 도시가 더 인구가 늘 것이라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이걸 지어야지 현재로 저놈은 또 늘거나 하면 이게 또 좁아갖고 막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고 지금 우리 비전 이동도 나중에 용해동을 분동시켰지만 그 계획보다는 어떻게 인구가 갑자기 막 늘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성북동의 그 현 상황을 잘 읽어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유 때문에 변경이 됐겠지만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시 변경 부지에 있는 그 주민은 수용이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 주민한테 어떤 불이익을 또 가게 되고 그분이 원하지 않지만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변경된 사유를 제가 뭐 모르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평택호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에서는 이게 수상스포츠도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뭐 스킨스쿠버 다이빙 풀 같은 것도 한번 이 시설을 할 때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이 시설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수상 스포츠 센터하고 어린이 학습관하고는 뭐 거리상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시설이 될 때 서로 간에 조금 더 상호 보완적으로 그 어린이 학습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이쪽 수상 레포츠 시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좀 설계 검토가 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연계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평택호 어린이 학습관과 수상 레포츠 센터 건립에 대해서 토지 취득, 건물 취득 이런 부분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과 보고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런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뭐 50.2% 이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그리고 그 이후의 거를 지금 여기에 해주신 건가요? 이후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네, 그거는 제가 네, 네.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호 관광단지는 현재 보상 중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현재 62%가 보상이 완료를 했고요. 네. 올해까지 1차 협의를 다 하고 안 되는 신문은 재결 신청을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쪽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여쭤봤고 다시 한번 확인 드렸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종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수상 레포츠 센터라던가 어린이 학습 체험관 요 안에가 내실 있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층, 4층에 여기 전시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을 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그 평택이 가지고 있는 해양, 호수, 농지 등 뭐 평택 고유의 자연환경을 영역별로 구분해서 전시하는 공간 이것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권역별로 지금 현재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평택입니다. 그 5선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분명히 농업 체험관이라던가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아쿠아리움이라던가 저희 지금 현재 평택 인근에 아쿠아리움이라던가 이런 수상 그러니까 해양 관련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시관으로 특성을 갖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어린이들이 이런 곳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작은 수족관이라도 있으면 가족 단위로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안성에 있는 조그만 무슨 카페 뭐 이런 곳이라도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의견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평택호 나름의 그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이 평수가 평택호 어린이학습관도 보면 건물이 2,3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토지도 6,000평이 되고 수상 스포츠센터 이쪽도 부지는 한 7,19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평택호가 고질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에 대한 내용이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기 역시도. 근데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놔도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용을 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이 아직까지는 참 힘든 곳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런 거는 좀?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는 평택도시공사에서 사업 시행자로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기본 주차장은 확보를 하게 됩니다. 법적 대수의 기본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말씀하신 건물별로 이 저희 같은 어린이 체험관 같은 경우, 학습관 같은 경우 자체 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네. 주차장 때문에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예, 각 건축법에 의한 그냥 그 건물에 속한 그 주차 대수만 확보를 네.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 여건적인 이상을-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런 대안을 도시공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서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제 설계 이제 본 설계는 아니지만 기본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가 이제 저희 업무 이제 공사 감독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법정 주차 대수만으로는 공공시설은 이제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도 법적으로 20대 정도면 이제 수요가 되는데 법적인 수요가 되는데 그 이상 3배 정도 이상 좀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용자 수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제 부지 면적이나 이런 게 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한 뭐 법적 주차에서 한 3배, 4배 이런 정도는 이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단도로. 네, 지금 관광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조성을 할 때는 어쨌든 협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과라고 해서 미룰 게 아니고 협업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평택호 물빛축제 때도 주차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안 올라왔을지언정 가장 많은 민원들이 있었던 것이 차량 문제였고 교통 문제였습니다. 관광단지 사업 조성할 때는 반드시 고민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입을 하기 위한 것과 주차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고 어린이 이런 체험관도 가족 단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은 동반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꼭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데 조금 아까 주차 문제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이거 설명을 할 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법정 대수를 하고 이 외곽적으로 뭐 술 공간이 많아서 염려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대책 없는 대답 아니에요? 지금 여기 건물이 지금 다 많이 있잖아요. 법정 대수는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평택호 관광단지에 그 뭐 주차 타워라든가 뭐 이런 계획이라도 있는 건가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차 타워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현충탑 있는 쪽 예, 예. 있죠. 예, 네. 그쪽에 광장식으로 네. 주차장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냥 노상에 예, 예. 그 몇 대나 세울 수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적으로 아직 기본 계획을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관광단지 이거 하면서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토요일은 많이 물리겠고 또 맨 처음 오픈하면 물리겠고 평일은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자 주차 타워 하나도 없이 그냥 노상에 우리가 주차를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건 꿈 같은 얘기예요. 정말 되지도 않는 얘기거든요. 아니면은 그 어딘가 여기 공원이라 했으면 그 밑에 주차를 파서라도 만들어서 대책이 없이 만약에 이거를 그냥 계획한다 하면 우리가 고덕이고 어디고 만든 지금 도시 시설이 다 지금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할 거가 그런 대책이 지금 쓰지 않고 만약에 주차됐으면 마치고 노상에 세운다? 이건 되지도 않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주차 타워가 됐던 지하에 주차를 했던 뭔가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될 겁니다. 이건 안 돼요. 종합적으로 이제 뭐 저희 시에서 뭐 이제 도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좀 네.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 이제 도시개발공사 우리 평택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하에 개별 시설 입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계획이 돼 갖고 있고요. 도시개발 할 때도 저희 시장께서도 강력하게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좀 그러게요. 그 고덕 주문하시고, 국제도시라 해서 신경을 네. 많이 쓰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네, 삼성이 네, 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도 지금 가보면 어이없는 계획입니다. 그 당시 누가 이거를 계획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이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랜드마크 갈 때 이 관광 단지를 하면서 주차 문제를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거는 그런 계획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계획이 세워지고 장소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니까 나중에 뭐 그때 그 의원들은 뭐 했길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이런 소리 안 듣게 해주십시오. 네, 나중에 뭐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땐 분명히 폭넓은 그런 계획에서 이거를 바라봐야지 하나의 그 건물만 바라보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하고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주차 문제는 충분히 협의해서 충분한 공간을 뭐 주차 타워도 충분히 검토를 분명히 해보고 이 계획이 기본 계획에 반영을 기본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할 때 이게 한 번에 다 계획이 안 되잖아요. 잘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계획이 충분히 넓게 하지 않으면 또 조잡한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 전체를 봤을 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평택구 관광개발은 우리 평택시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 우리 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인근의 시에서도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계획이니만큼 분명히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럼 질의 좀 하면 제가 이거 처음에 보면서 계속되는 고민이 뭐냐면 이 두 개의 시설, 성북동 주민센터는 차지하고 이 지금 수상 스포츠센터와 우리 어린이 학습관 건립이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는 의문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평택 관광단지에 대한 평택구 관광단지에 대한 기본 계획도 설립이 안 돼 있는데 이 두 시설이 그 관광단지 내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경계면을 보면 알겠지만 다 지금 꾸불꾸불하고 삐뚤빼뚤해요. 그러니까 반듯한 어떤 정사각형이나 어떤 그런 직사각형 어떤 그런 반듯한 모양의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면적 자체도 지금 있는 그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아주 자연적으로 그냥. 이게 과연 그 평택구 관광단지 사업과 연계돼서 그 관광단지 안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이게 지금 맞는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광단지 계획 속에서 정확한 입지가 명확히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당초에 2020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도면 현재 보여지는 도면이고요. 네. 요번에 이제
12월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그 기본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어린이 학습관이나 스포츠 센터 같은 것도 기본 계획에 바꿔서 이제 변경이 들어가고요. 또 민간에서 투자하겠다는 또 일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로 제안이 들어오는. 잠깐만, 바꿔서 변경이 들어간 다음이 뭐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 그럼 이 도면대로 안 간다는 얘기인가요? 기본 계획이 이제 투자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업체가 뭘 예. 현재 리조트가 예, 예, 뭐 리조트 업체에서 들어오겠다고 네,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업체가 이제 위치를 예. 넣으면 좋겠다면은 그 위치에 맞게 예. 또 기본 계획도 바꿔야 되고 저희가 지금 2개 올린 학습관이나 네. 스포츠 센터도 그 자리에 맞게 기본 계획을 좀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그럼 내년 1월 잠깐만요. 그러면요, 과장님, 예, 예. 두 과장님, 저희에게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아니, 이것도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말씀을 드리는 의회에 지금 이거를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져올 때 저희들에게 이 계획이 내년도에 바뀔 수 있다. 아니,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이분들이 다 이거 그대로 간다고 믿게 되죠. 당장 몇 개월 후에 이게 지금 계획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면서 지금, 아니 그런 계획 바뀌고 이거 저희한테 가져오시지 지금, 그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치가 당초에는 어린이 학습관이 20년도에 어디에 배치한다는 계획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기본적인 것만 이제 크게 바운더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틀을 만들어 놓고 학습관이나 스포츠 센터나 자리가 또 뭐 기업에서 들어오겠다는 그런 자리도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기본 계획을 바꿔줘야 됩니다. 또 대형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리조트가 들어와도 거기에 맞게 또 2차, 3차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기본 계획이 항상 확정 픽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기업이 들어오는 게 맞게 저희가 기본 계획을 바꿔줘야 기업도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회에 저희들 이렇게 문서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에는 적어도 그런 모든 정보들이 좀 같이 담겨 올라왔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 문서에 못 담을 거면 저희들에게 별도의 이야기는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 저희가 기본 계획이 변경되는 거를 그렇게 변경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부분처럼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문서로 오면 저희는 이게 확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면 어떤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어차피 하는 거 좀 반듯하게 하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수용하고 하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안 돼 있으니 이런 지적을 하다 보니 지금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다시 수상스포츠센터 건립으로 넘어가면요. 기존에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없는 부지가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지금 저희 지금 수상스포츠 연맹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 지금 사용하는 부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일부 부지를 포함해서 그 주변을 확대를 시키는,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하냐면요. 이 계획을 보면 아까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유정화 의원님께서도 이 어린이 학습관하고 연계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약간 오류인 거예요. 이거 수상 레포트 센터는 수상인들만 쓰는 거예요. 그죠? 지금 들어가는 시설이 연습장하고 교육장, 뭐 다 교육장이에요. 회의실하고 장비 보관실하고. 어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게. 그죠?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계획상으로는 그런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전문적 평택의 수상 스포츠 장려를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수상 스포츠 육성에 관한 어떤 용역과 계획이 나오면서 이게 돼서 전문적인 시설로 가야겠죠. 아니라면 여기가 관광단지임을 감안한다면 예를 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좀 수상 레포츠에 대해 친숙해질 수 있게, 친근해질 수 있게 하는 시설로 가겠다. 그러면 이 계획들 안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장 이런 거 말고 어떤
수상 레포츠에 대한 친화력, 친근성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뭔가 시설이 들어와야 주변 분들이 와서 뭐 좀 그런 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계획 안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전문성 쪽에 가까운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 이대로면. 저희가 그 평택호 관광단지 안에 있는 지금 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무실들을 지나다니지만 아무도 거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가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되죠, 국장님, 과장님?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야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까? 저희 예. 직구 과장님께서는 좀 조례 심사가 있어서 좀 예. 일단 뭐 제가 예, 이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네. 뭐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가 그동안 예. 뭐 이제 근 40년 이상 이제 못 가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우리 시가 평택호 관광단지를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 뭐 이제 하기 위해서 지난 이제 경기도로부터 이제 그 관광단지 계획을 20만 평 규모로 이제 뭐 네. 이제 허가를 네. 맡았고요. 네. 거기 맡은 그 계획안 도면이 여기에 있는 거고, 네. 그 내부 시설 중에 그리고 이제 그 평택호라는 그 천혜의 자연 환경은 뭐 이제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뭐 시설이 있지만 그 시설보다는 수상 레포츠 환경이 그 이제 가장 평택호가 우수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외부 네.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호라는 그 천혜의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수상 레포츠를 하기 위한 그 좋은 시설들이 있기 네.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뭐 이제 뭐 교육 뭐 수상 레포츠 센터라는 그런 뭐 기존의 시설과는 뭐 있지만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생존 수영이라든가 이제 수상 뭐 이제 물이 친근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네. 또 이제 교육을 하고 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뭐 시작점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 계획안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좀 다듬어서 뭐냐면 가장 좋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전문적 수상 레포츠를 육성할 거냐와 그러면 시민들이 이 수상 레포츠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할 거냐. 솔직히 정답은요. 전문 레포츠 육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좀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같이 들어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계획 속에 그 전문성 이제 저희가 채널을 돌리다가 수상 레포츠 채널이 나오면 평택시청 팀이 있고 우리 평택에 홈을 두고 있는 어떤 요트 팀이나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려고 하는 시설이냐 아니면 그냥 동호인들 그냥 우리 그 뭐 요트 연맹 뭐 이렇게 해서 일반인 분들께서 즐기는 레포츠 개념의 어떤 시설이 될 거냐 명확히 어떤 선이 좀 그어져서 저희에게 다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유정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너무 적극 공감을 하고요. 또 제 나이만큼 방치가 돼 있었다는 말에 제가 지금 너무나 지역구 의원은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물론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제 평택시가 이 부득이하게 물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아까 이제 정인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시민이 함께 혹은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수상 레포츠 센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자료 요청을 해서 따로 받아서 이제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여쭤봤습니다. 여기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호인들이라던가 이 연맹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대회라던가 이런 게 있는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다 여쭤봤었고 그때 과장님 오셨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물어봤을 때 정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게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은 갈 수가 없고 지금과 다를 바가 없이 예산만 소요가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 이종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상 레포츠 센터 2층에 지금 교육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 생존 수영 교육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수영장에 들어간다는 내용인지 수영장에 들어갑니다.
수영장 그럼 여기 이제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뭔가 써주셔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이 계획안 자체가 사실은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계속 긴가민가 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생존 수영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평택호에서는 할 수가 없는 수질 상태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레포츠를 시민들이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기에는 우리가 평택호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 물 자체가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법적인 근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더 지지부진하게 됐던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이 계획 안에다가 조금 더 반영을 하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의원님들께서 혼란이 더 없으시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계획안대로 조금 더 내실 있게 더 잘 갖춰져서 24년에 착공을 하고 삽을 뜨길 꼭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이제 평택호 관광단지가 이제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개발이 늦어지거나 지체되면 이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 이제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소관 부서에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확립된 자료를 위원장님과 이제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요거 계획안대로 이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더 이제 세부적인 구체적인 의견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은 그런 보고를 드려서 지체되지 않고 이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영 의원님.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결정을 해주고 다시 더 계획을 자세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 또 추가로 또 보고를 위원회에 보고 드린다 이런 말씀. 해당 부서에서. 예. 지금 관광단지 담당이잖아. 예. 관광과장. 지금 65% 정도 보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60. 그럼 나머지는 언제 또 보상이 돼요? 올해 12월까지 협의 보상이고요. 네. 이제 협의가 안 되면은 뭐죠? 수용, 예, 수용하는 예. 방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 저기 다 보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보상이 되면 이제 공사를 해야죠. 착공을 해야죠. 착공하는 바로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상이 완료되면 보상이 착공을. 완료되면? 예. 그러면 그 민간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착공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지 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공사는 예. 우리가 할 거고요. 예. 일단은 부지 공사는 하겠다. 예. 일단 부지 공사는 한다고 한다면 그 전체적인 지금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이 그림 조감도가 있잖아요. 예. 이쪽 있는 이 조감도에 대한 토목 공사를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인이 들어와서 뭐 제안을 받아들여서 할 것이고, 예. 그럼 그 토목 공사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치라든가 기본 주차장에 구상. 대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네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다면은 우리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네네네. 예. 기본 계획 변경할 때 네. 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변경 신청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변경 신청이야 당연히 해주시지만 이 전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에 대한 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있던 자리에서 다른 데가 들어오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하고 또 이거는 뭐 이렇게 그때 이렇게 결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목 공사를 해서 잘라 놓는데 그것이 어떤 외부 투자자들이 와서 어떤 땅을 원하면 그거를 또 주고 우리가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전체적인 큰 얘기잖아요. 틀은 변하지는 않지만은 네. 거기에 면적에 맞게 네. 그 평택호 관광단지 이제 개발 계획안은 이미 경기도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이미 기받은 상태고 요게 이제 그 보상을 현재 62% 이제 줬고 요게 이제 그 체계적으로 연말까지 이제 계획하고 정 안 됐을 때 토지 수용에 불응하신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뭐 이제 수용 재결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건 단계별 이제 종합적인 평택호 관광단지 개별 계획 안에 따라서 보상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 이제 관광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토목 정지 종사 공사를 들어가는 거고요. 그 개발 계획의 그 구역 블록별 내 계획된 거에 대해서
공고해서 이제 그 분양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민간 개발하든 우리 이제 공공 개발하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개발 이게 도면이 개발 계획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니 알아요. 아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블럭블럭 하는데 지금 아까 그 주차장에 대한 뭐 주차 빌딩이라든가 지하 주차 이런 계획은 없다고 하잖아요. 건물이 쓰는 거에 대한 기본 법정인 대수만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응. 의원님. 지금 현재 경기도에 올라간 승인받은 기본 계획 내에 음, 주차장이 확보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몇 대인지는 제가 기억이 음, 없고요. 음. 근데 지금 현재 현측 다 앞으로 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어차피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되니 주차 타워를 하던 주차장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상을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토목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그 전체적인 계획 있잖아요 지금 예, 그 토목 그거를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예, 보고를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상 레포츠 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수질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를 좀 고민했는데 담당 부서가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수질 문제는 넘어가고 저희 어린이 학습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사전에 뭐 이 부분 저에게 보고할 때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저희 예전에 우리 평택 공항단지에 이제 과학관 유치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공모했었다가 안 됐잖아요. 사실 뭐 그런 후속 어떤 사업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유정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종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어오려면 제대로 들어오고 랜드마크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어린이 학습관 같은 경우 이게 맞는가? 라는 이제 고민을 솔직히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오늘 이 계획안이 오늘 보고가 마무리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계획들에 대해서 다듬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과학관을 유치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만으로도 랜드마크가 되고 그 자체가 어떤 평택 관광단지를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동력 시설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 다 부대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택 관광단지가 성공을 하려면 이 평택호 관광단지만의 어떤 컬러 뭐 예전에 뭐 진짜 전 시장님 때에는 무슨 제가 그냥 외부인으로 민간인으로 들을 때는 뭐 아시아 최대 수족관이 들어온다 뭐 한다 막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일본도 다녀오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뭔가 랜드마크적인 게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평생학센터 관련해서 할 때 498억 때문에 계속 논란이었는데 여기는 47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비용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랜드마크적인 게 들어올 수 있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진행되어져야 되지 않나. 사업을 사업비에 맞추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기 관광과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평택공항단지 사업 고만고만한 걸로 만들어서는 나중에 정말 이거 저희가 뭐 역사의 죄인까지는 아니어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못한 시의원들로 남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후대를 기약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사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발굴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민간 사업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랜드마크적인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네, 두 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고요. 네. 저희 두 개의 사업은 어린이학습과 스포츠센터는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를 이용해서 하는 공공적인 시설입니다. 나머지 관광단지의 분양단지는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말씀하신 랜드마크적인 시설을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 저희도 사명감을 갖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시설들이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가져와라 얘기했을 때 내가 가져오기 싫어 안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방송 보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은 하지만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또 집행부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비 아니면 나중에 그 두 개는 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다가 이제 이 시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의 사용 문제 그리고 이 사용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준비하는 조례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 과정부터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조례에 좀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과정부터 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서 뭐 편의 시설부터 뭐 전문성을 가진 분야까지 이렇게 골고루 그런 의견들이 다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조례가 아직 없지만 그 제정이 되기 전이라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 모두 설계 발주 나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사용자의 의견을 담아서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맞추도록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네. 이 국비 지금 공모사업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로. 예. 국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뭐 시설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뭐 그런 지금 확장성이 투자 있어요.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 그런 심사에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거죠. 통과될 수 있는 직경력이 높고 활용도가 높은 공공성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발굴하는 상황입니다. 국비 지원에 이제 뭐 맞춰서 예.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요구하는. 이 언제쯤 국비 뭐 심사하면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심사는 내년 1월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이요? 예. 3년 1월. 예산 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24년도 예산에 24년도 반영하는 예산에 거를 반영되는 목표로 하고 거로. 있습니다. 예. 심사는 내년 1월이고 초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잘 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이 없으시면 외살정 제9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4호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명칭인 시민옴부즈만을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4조 제5항에 시장은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혼이 생겼을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혼이 된 날부터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를 관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고, 또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를 제4항과 같다와 같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 다만 출석위원이 2명인 경우에는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중복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명과 조문 용어 중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법령상 용어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시민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을 국민고충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뭔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그 제도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제시했었던 이제 좀 더 잘 되는 지자체를 또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제가 제기했었던 게 일단은 연도별로 어떤 추진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추진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라 정성적인 방법으로 연도별로 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인원을 자꾸 충원할 게 아니라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는 이런 명칭에 대한 개정 조례가 올라오지만 다음에는 다음 업무보고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런 게 검토가 돼서 인원 충원이 아닌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 시민고충위원회로 명칭이 위원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원래 저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옴부즈만이라면 그 민원 그 시민들 민원 조사관이라는 저 회 명칭이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충위원으로 하는 것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그렇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안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최재형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순희 의원 등 14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해 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종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최재형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순희 의원 등 14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평택시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청소년활동진흥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 등 17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중 제명 및 각 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2021년 회계년도, 202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